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죠. 저는 원광대학에서 31년 동안 역사학을 강의했던 이주천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교과서 서술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특히 이제 노무현 소위 박근혜 정부, 그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거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죠. 교과서의 서술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지금은 뭐 파병이라 하지만은 파병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어떤 역사 인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역사교육을, 참다운 역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고등학교,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우리 베트남 참전, 되돌아보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부터는 금인정 교과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교과서, 그걸 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권 홍보물로 전락을 해버렸죠.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 교과서의 기술 및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 내용을 순서를 지켜볼까 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 출판사들은 이제 금성출판사, 동아, 미래연, 비상교육, 지학사, 시마스, 해남에듀, 천재교육 등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교과서를 분석했습니다. 주로 이제 고등학교죠. 다만 이제 여기서는 뭐 지필진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가 정교조냐, 어떤 대학 교수냐, 사상 성분, 이런 것은 결국 제가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보면은 저희 어린 시절 60년대, 70년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박정희 시대는 저의 10대, 20대의 청춘 시절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무공화국이다, 유신이다 해서 그 시대와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고등학교 때, 월남전, 그 당시에는 월남전이었습니다. 월남이라 하고, 지금은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베트남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월남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부산 항구에서 태극기를 들고, 우유 빵 한 쪽에 들고 반나절을 갖다가, 백마고지 하면서 월남의 국군 용사들, 형님들을 불렀던 마지막에 월남의 형님들, 간호원 누나들을 보낼 때 부산의 항구에서 뿡 하면서 마지막 항구를 태극기를 흘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10대 꿈도 많은 사춘기 시절에 월남전에 파병했던 형님들을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눈물이 납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해외에 나갈 때 저 형님들이 뭐라로 저렇게 고생을 하래, 남의 나라 전쟁터로 가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농경사회가 완전히 5.16 군사혁명 이후에도 대규모의 농촌에서 도시로 산업화가 제대로 안 돼서 도시에는 실업자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농경사회가 도시에 인구는 밀집이 되고 산화 제한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식구가 5명, 10명 그럴 때예요.
먹고 살기 보릿고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이. 우리나라의 배고픔은 임금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의 한민족의 역사는, 민중의 역사는 배고픔의 역사입니다. 어느 왕도 민중의 배고픔을 해결을 못했는데 그 배고픔을, 보릿고개를 해결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때 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한 괴뢰군, 중공 괴뢰군을 막았죠.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배고픔의 한을 해결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근대화라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근대화,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2000년에 배고픔의 한을 푸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도 박정희 대통령만큼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외구 북쪽에서의 북방족, 몽고족, 원나라 몽고족, 또 홍건족, 한족, 한사구 내서 100여 년 동안 식민지 상태로 있었는데 거의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무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국력을 팽창한 전무후무한 것이 월남전 참전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여몽연합군들이 일본을 정벌한다고 했지만은 원나라 쿠빌라이가 강제로 고려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 갔는데 2차례에 걸쳐 갔지만 태풍 때문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종 때, 조선시대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을 외구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했지만은 외구들이 다시 빌고 해가지고 어쨌습니까? 다시 그냥 대마도를 그냥 넘겼어요. 그때 만약에 대마도를 정벌했으면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줘버렸습니다. 왜? 세종대왕만 대마도에 정벌 의지가 있었지. 그 신하들, 백성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마도가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효종 때 청나라 오랑캐 무찌르다 해가지고 인조 때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를 무찌르겠다는 북벌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조총부대를 많이 만들었는데 청에서 소위 조총부대를 빌려가지고 러시아의 군대를 무찌르는 나선 원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완전히 타이었고 북벌론은 실현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백인민족이라 해서 남의 나라를 전쟁을 해가 영토를 빼앗는다든가 어느 오펜시브, 적극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거나 해내탄을 건너거나 제주도를 건너가 하와이로 가거나 그런데 별로 의지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몽고족이라 해서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나라가 큰일 나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를 하든지 수출하든지 박정희의 리더십 그건 뭐냐면 go to sea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건을 팔더라도 밖으로 나가고 전쟁을 하더라도 밖에서 전쟁을 하고 그 국력을 대한민국의 덩치를 키운 것이 박정희의 리더십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참전은 국민 동원이었고 자발적으로 밖으로 가자. can do spirit. 가보자. 그거 가보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월남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콩하고 태권도를 해가지고 맞받아치기 해보니까 야 이거 한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중국 대륙에 대한 콤플렉스, 러시아에 대한 콤플렉스,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에 대한 또 이런 경계심, 콤플렉스에 쫙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찌들은 2000년 동안의 밖에 외세에 대한 외적에 대한 콤플렉스를 한 번에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그 외국에 대한 콤플렉스를 한 칼에 일도 해결하신 분이 박정희의 리더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베트남 참전이 대한민국 역사의 현대사의 커다란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 어지러움 속에서는 역사 교육이 망가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 대학생들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역사 교육을 왜 하느냐? 역사 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역사 교육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고 이 헌법이 우리나라 공화국이죠. 자유민주 공화국인데 이 자유민주 공화국을 수호할 덕목에서 최상의 소위 그 커리큘럼 그것이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은 애국심을 양성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기르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목적의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1948년 이후에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바로 그것은 베트남 참전 기술이 빼딱하게 삐뚤어져 있다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소설 기준을 보면은 중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하고 대학교하고 또 성인들에 대한 거는 그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자라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될 거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될 내용과 대학교 성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 다른데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거를 막 이렇게 서술하면은 이게 올바르게 올바른 국가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대한민국 뭐 왼쪽이 쳐들어와도 뭐 지키지 않아도 되네. 이 대한민국은 교체를 시켜야 되네. 없애버려야 되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 역사 서술에서 외국인들이 역사 서술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그 미국사를 아메리칸 히스토리 그 교재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미국 역사에 자기 선조들의 이룩한 발자취는 위대하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인물 묘사라든가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에서는 박사 학위자들이 눈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까지도 역사학 박사들이 보인다는 데서 보였다는 점에서 놀란 점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역사 교육은 얼마나 작용화됐는가? 87 체제 헌법, 87 헌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87년도에 헌법을 교체하면서 헌법 전문도 이제 바꾸고 했는데 87 체제 이후의 문제가 뭐냐? 민주화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민주주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이제 민주화 했던 거를 민주화의 성역이 되면서 소위 이게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그거 좋아요. 민주주의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87 체제 이후의 역사 교과서라든가 과거의 역사 인식은 뭐냐면은 과거의 건국 산업화에 고생했던 이런 인물들 주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쓰는 민중민주주의 역사 소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의 물처럼 흐르는데 뭐 쉽게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역사는 물처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를 뭐 청산하면 뭐 화끈하게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역사에 대한 어떤 속성을 무시한 채 어떤 역사적인 단절을 강조하면서 지나간 어떤 업적이라든가 건국이라든가 산업화의 업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87년 이후에 모든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그 민족의 활동을 우상화하고 성역화하면서 결국 이런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17년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진 것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장형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형화된 역사 인식 속에서
베트남 참전에 대한 기술도 저는 왜곡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베트남 참전을 되돌아본다면 참전의 어떤 원인, 또 파병 절차의 합법성, 참전의 정당성, 그 다음에 용어죠. 파병과 참전의 차이, 역사 용어, 그 다음에 파병 이후 전투 기록, 업적, 또 참전자의 헌신, 희생, 국위선양, 베트남 전쟁의 어떤 게릴라전의 특이한 성격, 그 다음에 참전의 부작용과 후유증, 고엽제, 따이안, 이런 문제로 교과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열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현행 교과서로 볼 때 제가 지금 언급한 7개의 이런 주제를 다 쓸 수는 없죠. 이건 뭐 대학이라든가 성인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 기술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중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정확하게 4페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봤지만 제한된 페이지 속에서 중요하게 몇 구절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언급한 참전의 정당성, 적극성, 성전 기록, 베트남전의 게릴라 전쟁의 어려운 점, 참전의 후유증,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 서술 집필자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태도를 가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요 7가지 기준을 보면서 지금 전개되는 베트남 참전에 대한 역사 기술 태도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박근혜 정부 2013년 이후의 역사 기술을 한번 대충 본다면은 이제 굉장히 인권이 강조가 되는데, 이제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이, 물론 아무리 세상이 인권하고 휴먼 라이트 민주주의 발달하지만은 한국군과 월남인 여자들과의 교제로 이래 가지고 발생한 라이트 아이한, 한국군 월남 여자하고 남자하고 우리나라 월남 우리 형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임신해가지고 난 그런 라이트 아이한 문제를 2014년 이후부터는 거의 안 쓴 교과서가 없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이 만주족의 침공, 홍건적의 침공, 그 전에 이런 한사군 문제, 얼마나 많이 대륙의 한족들하고 북방민족과의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많은 그런 성의 문제가 있었죠. 예? 강간이라든가 포로, 특히 인조반정 이후에 만주족과에서의 병자호란 때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이 끌려가고 임신을 당하고 그런 인권 유린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 그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럼 또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군인들과의 우리나라의 한국 여성과의 관계라든가, 또 해방 이후에 와서 미군들, 또 6.25 때 중공군이라든가 북한군이 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와서 인권 유린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라이트아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랑거리도 아닌데 한 교과서가 쓰니까 니나 내나 다른 교과서가 본따 가지고 베끼듯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시대 특별하게 박정희 정부의 월남전 참전을 찬양 두둔하는 건 거의 없고, 이게 말하자면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역사 기술이 있었습니까? 국정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더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화 교과서의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제가 전공이 세계사지만은 이
전 세계가 이런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 장기 원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 동방 원정길에 마케도니아 병사들과 같이 대동한 인물들이 상인들, 짐꾼들, 요리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동하는 게 창녀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강의했던 대학에 있을 때 고대 그 로마사, 서양의 고대 로마사에 이 고대 로마 역사 소설 그걸 되돌보면 대학생들을 가리키는데 교재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병사들과 함께 창녀를 대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학생들은 투표권이 있고 또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 써도 돼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예요. 또 로마 영토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북방 게르만족 그 영토로 가가지고 북방 야만족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주둔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 자연히 인종 혼합이 되고 이민 2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그런 것이 이런저런 일이 있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따이라이하니 무슨 특별하게 무슨 인권 유린한 식으로 이렇게 무슨 범죄 행위처럼 니나 내나 라이 따이하니다 해가지고 자랑거리다 했는데 이 쓴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월남전이 이 개입이 역사 되돌아보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가 월남전을 참전한 것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미 중국은 공산화되고 북한도 공산화되고 또 6.25 때 우리가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의 파급 효과 한 나라가 월남이 공산화되면 다른 나라 주변에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버마라든가 태국 이런 나라도 공산화된다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그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의 월남전에 참전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6.25 때 미국과 유엔군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했던 것이 참전의 대의 명분입니다. 단순하게 역사 기술에서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간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쫙한 명분, 그건 뭐예요? 아시아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혈맹으로 맺어졌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리겠다. 그게 한미동맹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4년부터 해가지고 태권도 교관이라든가 이런 그 간호원들이라든가 닥터들이 갖고 65년부터 전투병이 파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전쟁 특수 속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도 진출하게 됐죠. 그때 유명한 것이 여러분 가보니까 이 김치라든가 라면이 전부 다 이 지방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9월 미군 사령관한테 한국군 먹을 거를 김치라든가 이런 먹거리 라면 늘 한국에서 만드는 걸로 좀 해주시오 하면서 미군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라면이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고 김치가 수출용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파급하게 시장을 확대하게 되고 그것이 시작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걸 젊은 세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군 국군 현대화 참전에 대가라는 것이 소위 군대가 가가지고 전투 경험을 한다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전방에서 지금 군인들 한미 연합 훈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50만만 한국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훈련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거 아닙니까? 훈련을 안 하는 군대,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전방에서 지금 피자만 먹고 있단 말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칼빈촌 M1 총으로 빠박거렸는데 이거 안 되니까 월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드르륵
M16. 소총에서 최고로 좋은 게 M16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창원에 나중에 어찌 됩니까? M16 무기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창원이에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그때 만드는 거예요. 전쟁 초기에 슈루탄 하나 못 만들었어요. 탱크는 뭐 어림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참전에서 군 장비, 국군의 현대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존슨 대통령이 한국군이 너무나 잘 싸우니까 아이고 감동을 해가지고 뭘 또 한국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대전에 대덕단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단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유성의 그 대덕단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유명한 지금 그 대덕에 있는 그 단지 그것이 그때 월남전 참전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베트남 파병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되고, 그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력, 한국군이 엄청나게 세지고, 일본이고 뭐고 뭐, 이제는 한국군이라 하면은, 맹호부대가 간다! 맹호 청룡, 뭐, 베트남, 베트공들이 태권도로 해가지고 팍 하면 막, 아이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일본, 어림도 없지요. 한국군에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어림도 없지요. 북한도. 그래서, 이 월남전에서의 엄청난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전쟁 특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몸집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64년부터 해가지고 73년에 했으니까 한 8, 9년 있었죠. 그래 있으면서 병력이 31만 명 정도 참전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성들이, 군 장성들이, 젊은 장성들이 31만 명이 월남에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죠. 국민들이 돈이 된 겁니다. 해외 콧구멍에 바람을 쐰 거 아닙니까? 한국판 십자군 원정입니다. 서양에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서양의 중세가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2000년 역사에서 언제 현해탄도 안 건넜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제주도도 안 갔는데 조선시대 때 제주도도 안 가고 현해탄도 안 건넜는데 이 월남전까지 갔다 거기서 미군하고 양키들하고 영어도 배우면서 월남전에서 정글에서 드르륵 하면서 그 생사의 고비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다.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무슨 전쟁이 대가가 있는 것인데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역시 사상자가 생겼죠.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수천 명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제 피해가 생기고 또 월남여선하고 관계했던 라이따이안 한국 베트남 혼혈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전쟁의 불가피성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업적이 뭐냐? 그 속에서 부작용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서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역사 서술가의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뭘 이래 했으면은 그 전에 한 거를 베끼기 바빠요. 예를 들어서 사료읽기를 해가지고 1966년에 체결한 한미 간의 이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브라운 각서를 체결했는데 뭐 브라운 각서 내용이 미국은 파병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은 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베트남 주둔 한국군 지원 사업과 현지의 각종 사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 차관을 제공받는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사료읽기는 브라운 각서를 베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베끼면은 거민족 교과서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성을 전부 다 근데 베껴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브라운 각서를 베껴놓으면은
이것이 거민적인지 국적인지 분간을 할 수 없도록 천편일률적으로 뺏겨놨다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오늘 뭐 이야기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교과서가 되는데 이 국정교과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과거에 적폐 청산 1호로 걸린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딱 국정교과서. 더 이상 뭐 강요 국무회의든지 역사학계에 전문가들한테 이거 없애야 되는지 심의도 거치지 않고 누구의 어드바이스인지 모르지만 한 칼에 적폐청산 1호로서 폐지를 시킨 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핑계는 뭐냐? 불통과 독재의 사물이다. 국정화 정책은 불통과 독재의 사물이다. 이렇게 아주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프레임을 걸어버렸습니다. 청산대상 이럽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민정 교과서가 시작이 됐는데, 거민정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 문재인식 국정교과서라고 할 만큼 천편일률적이요. 그 뭐 비근한 예로 촛불 정부라 그러죠. 촛불 와 촛불 이거를 대문짝만한 사진을 걸어놓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 그걸 또 대문짝만하게 해가지고 정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역사는 최근 거는 지금 현재의 정부가 치적이 평가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주 양산에 지금 은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건 진행형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벨 평화상을 탈지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감옥소를 가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현재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해서 김정은과의 문재인과의 이렇게 미팅 회담한 거를 대문짝만하게 해서 정권 홍보용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에요. 또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화를 뭐 난도질하면서 난리를 벌리면서 국정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거민정 교과서가 오히려 더 박근혜 정부의 거민정 교과서보다도 내용의 객관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본다면 2020년 금성출판사 거죠. 금성출판사 걸 보면은 뭐 제가 이건 시간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위에 있는 그런 내용이 그전에 박근혜 정부 그전 또 나가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서술한 거는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얼마나 기술을 그 내용을 더 크게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거 밑에 줄친 것만 볼까요? 고엽제 이야기 뭐 지금 다 나오는 것이고, 국군 장병이 희생되었으며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전쟁 나면 다 희생입니다. 다 사상자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밑에 줄친 거 보면 전쟁 중에 발생된 베트남 민간인 희생 라이따한이라는 한국 이세 문제 등 베트남에 끼친 피해도 컸다. 월남 정부가 미국 정부를 통해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가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목숨을 잃어가면서 싸웠는데, 역사 기술은 금성출판사는 베트남에 끼친 피해가 컸다? 어떤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양민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양민 죽였다는 것이죠. 양민이 게릴라 베트콩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민이 아니냐? 그걸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전쟁 중에 안 그러면 내가 죽을 파인데? 이건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피하가 구분이 안 돼요. 베트남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정식으로 적군이라든가 군복을 입고 군기를 달고 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베트남 전쟁은 정글이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그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2019년 동화 출판사 한번 볼까요? 그 뭐 위에는 있습니다만 그건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밑에 봅시다.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들어온 자금이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요 기록이 그래도 객관적이죠.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하나의 경제 개발의 분수령이 됐다 하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또 2000 동아 출판사 더 한 건데 기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 기술을 밑에 한번 봅시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는데 그 밑에 빨간 줄입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으며 많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왜 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참전 군인이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또 고엽제 이야기 또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국군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또 희생자도 나오죠. 민간인들이 10명 중에서 원래 이 베트콩들이 민간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국군에게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릴라 전쟁에서 이리저리 오발탄이든지 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되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딱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2019년입니다. 베트남 전쟁 개입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 요청했고 박정희 정부가 받아들여서 대규모 군대를 파병을 했고 파병 개결해서 해외 진출 국군 전력 강화됐다는 거. 그러나 수많은 한국군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까.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 고엽제 설명이 빠졌는데 고엽제는 밀림에서 베트콩들과 월맹 정규군이 은닉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이 미군을 괴롭히니까 미군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고엽제예요. 공중에서 이런 살포를 해가지고 정글에 있는 이런 나무, 식물들을 말려 죽이는 것인데 그게 이제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그 피부병을 유발하면서 나타난 것이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전쟁이 무슨 말이죠. 그것도 봅시다. 빨간 줄 보면 또 나와있죠. 더불어 전쟁 중에 벌어진 베트남 민간 희생 문제야. 민간인 베트남 희생 문제야. 왜 베트남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느냐? 원래 최명신 장군이 초대 주월 미군 한국군 사령관이었는데 이분이 모토가 뭐냐면 100명의 베트콩을 사살하는 것보다 한 명의 양민을 구하라. 이게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지켰습니다. 그거를. 자, 그런데 월명군하고 베트콩이 한국군의 이런 전투에서 전략 전술을 이해를 해가지고 베트콩들을 양민으로 위장을 하면서 한국군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한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한국군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월남 민간인을 볼 때 베트콩으로 위장했는지 일단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크고 작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내 목숨을 갖다 바치더라도 월남에서 그러면 민간인들 이런 거 작전을 갖다가 수행하고 그 원칙을 지키다가 내 목숨까지 잃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게 월남전의 특수한 게릴라전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이런 글을 써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또 여기 또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이안 한국의 베트남인들 문제다.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할 과제라면은 지금 많이 라이트 아이안 쪽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류를 해가지고 민간인들하고 정부하고 해서 베트남 기세들 자금을 주고 오게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 정부 사이드에서 공장을 짓거나 교류를 하면서 민간하고 정부의 외교 사절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교과서에 사춘기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라이따이안 문제를 불쑥불쑥 써서 한국군에 대한 참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대단히 곤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020년 비상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썼는데 많은 뒤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치열한 전쟁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쳤고 전쟁터 나가면 다 죽어요. 고율자 피해자 라이따이안 문제들이 남아있다.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시마스 2019년 또 밑에 볼까요? 밑에 빨간 줄만 봅시다. 베트남 민간인 희생 라이따이안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 과제로 남아있다. 거의 똑같습니다. 뭐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미래엔 2020년이죠. 빨간 거나 요거 볼까요? 파병은 영국, 프랑스 등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야당을 비롯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자, 미래엔 2020년 건데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자유진영에서는 지금 도미노 이론이 월남이 공산화되면은 동남아시아 일대가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이 굉장히 그 여파가 심했습니다. 다만 도와주지는 못했죠. 도와주지는. 지금 홍콩의 민주화 사태로 우리가 홍콩을 지지하지만 그 홍콩 시민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요청을 거부했는데 월남에서 물론 월남에서 북위 17주선 밑에 있는 월남하고 북위 17주선 북쪽에 있는 월맹군과의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50년대는 공산주의 문제가 분명히 국제 공산주의, 아시아 공산주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을 비롯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린 시절에 봤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로 해가지고 언론이 도배를 했기 때문에 월남에 참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대라든가 이 여당 중에서는 국회의원 차지철이 있었죠. 좀 반대의견 하고 반대를 했지만 국내 신문이라든가 여론이 참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야 합쳐서 월남의 전쟁 특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그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강한 여론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여론을 읽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언론을 설득하면서 파병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을 이야기 듣지만은 한 6개월 1년 뒤에 월남전 참전하는 거요. 예? 그 형님들 서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서로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민감한가 하다가 여기 있으면은 뭐 실업자 신세고 뭐 보이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야 되겠다. 갔다 와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뭐 신분 상승은 아닌데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부자된 형님들 많아요. 월남 파병 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게 근무가 1년인데 1년에서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1년, 2년, 보통 1년인데 그때 미군들이 주는 PX라는 거, 미군 보따리, 미군들이 주는데 그걸 풀면은 뭐냐면 텔레비전, 특히 칼라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우리나라 60년대 중반에서 흑백에서 칼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칼라 텔레비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인데 미군들이 그 마지막 선물로 칼라 텔레비전을 PX 물품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주면은 그 칼라 텔레비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팔면 그 부르는 게 값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시대가 그랬어요. 자, 더 볼까요? 그렇지만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약속받았다. 뭐 그건 사실이죠. 또 더 나가서 뒤에 이제 미래엔의 기술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다. 또한 일부 한국군에 의해 많은 베트남 양민들 희생되고 라이따이안이 남겨졌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외국에서 일본의 대동항전쟁 참전이라든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 1차 대전 참전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전쟁터마다 많은 전쟁사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있는데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 그게 왜 없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싸운 기록은 없고 war activity, fighting activity에서 이긴 거 증거는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가? 죽은 이야기만 잔뜩 써 있습니다. 죽은 이야기만. 그래서 제가 용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파병은 보낸 것이요. sending army.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뭘 했느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파병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right die 안 나오고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 기술이, 한국은 천년 장조들이 파병했으면, 거기에 전투가 있죠. war activity, 파이팅이 있죠. 거기서 대민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속에서 러브스토리가 있었다는 건 또 좋아요. 근데 주체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살벌한 죽음이 있는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그 생의 의지를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정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정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한국 남아의 그 결기 의지 그거 없지 않습니까? 이겼다는 말도 없고 졌다는 말도 없고 역사 기술이 이렇게 죽은 역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전쟁을 또 요청을 받으면 안 갈 거예요? 그럼 다 안 가겠다 그러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가느냐.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냐. 국가가 어느 전쟁에서 국내도 뿐만이 아니고 해외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대만, 홍콩 돼서 대만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부릅니다. 한국군은 부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젊은 용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건 군인이 아니지요. 그런 기술, 그런 역사 교육은 이 병사들에 대한 훈련은 언제 시키느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들이 월남전 가서 그 자유를 지키겠다고 노력했고 그것으로 경제 특구를 해가지고 오늘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그 후예로서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고등학교 역사 기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나는 안 가?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국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중동에 요구할 수도 있죠. 평화유지원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저 사막지대에서 누구 한 사람 테러 당했는데 국군이 파병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 1년 이상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이 세계의 역사는 전쟁으로 젊은이들의 피로 얼룩진 것이 세계의 전쟁사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하려 해도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전쟁은 히스토리의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거 외면한다고 해서 6.25가 우리 외면한다고 해서 북한 괴뢰군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물리쳐야 돼요. 예? 왜 이래요? 이렇게 역사 기술이 유약해가지고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해남 에듀에서 그 기술을 또 본다면 브라운 각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퀘스천 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이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또 브라운 각서로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전 거와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이에요. 뭐 베끼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재교육 2019년 거 베트남 국군 파병한 이야기를 잔뜩 써놓고 굉장히 길게 천재교육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제 부상자들 5천여 명의 국군 희생자들이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고통받고 있다. 또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희생을 하고 있고 2세 라이따이안 등 문제가 남아있다. 그 전에 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점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참전의 기술이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작용화 서술이 더 심화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과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쭉 보면은 역사 연구의 부정확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참전이 아니고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파병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병력을 외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파병한 그 군대가 전쟁에 참전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거기서 전투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해서 평화 이주군으로 가가지고 전투를 안 하고 그냥 안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가만히 했는 것인지 그게 액션에 대한 어떤 기술이 안 되는데 참전이란 뭐요? 파병 플러스 전장터에 가서 전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한 것이니까. 그 엄밀하게 말하면 파병이 아니고 참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군의 전력 강화냐 국군 현대화냐 요거 이제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국군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M1, M16, M1 칼빈총에서 M1에서 M16으로 가는 것은 국군의 현대화 작업이 전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군인들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더 이제 역량이라든가 훈련을 더 많이 시킨다 하는 건 전력을 단순히 강화시킨다는 거하고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 무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현대화 작업으로 용어를 분명히 그렇게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전쟁의 부작용도 점점 강조하는 것이 많아지고 더 강조를 더 심하게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역사 교과서를 좀 쭉 훑어보니까 승전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요. 파병했습니다. 전투 행위에 그게 없어요. 전투에 대한 거. 전투 게릴라 전쟁에 대한 그 생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거기에서 생사 속에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했던 그 엄청난 그 정글에서 그 죽음의 그 생사의 비탈길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했던 그게 없어요. 그 고뇌가.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전의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기록이. 임진왜란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12승, 13전, 13승을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왜 월남전에서는 10승 중에서 8승, 10전에서 8승을 기록한 80%의 승률을 기록했는데 싸움 기록은 없고, 보내는 거, 그 다음엔 뭐예요? 사람 죽은 거 이야기. 사상자 딱 나오고, 라이따이한 병사들 사생활 중에서 안 좋은 것만 딱. 이런 병사들이 그거 남아있는 동안에 학교를 짓고, 뭐 했습니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예? 한글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 교민들하고 그렇게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방위도 하고, 병사들 사생활이 그런 대민봉사가 있다는 얘기요. 태권도를 가르쳐준 거 엄청난 공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한국에 그 김치라든가 뭘 갖다 줬습니까? 한국을 알리지 않습니까? 문화활동 했습니다. 근데 라이트아인이라고 연애하고 월남 여자하고 연애한 것만 잔뜩 니나 내나 경쟁식으로 써 있습니다. 예? 이래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알리고 자랑을 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그레이트 코리아, 내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 이 나라 지켜야 되겠다. 왜? 월남전에서 우리 아버지가 싸운 걸 보라. 그래 해야지 죽자 사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응? 이거 완전히 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은 잘못된 것이 교과서에 집필하는 것이 고등학교 선생들하고 대학교에서 그 대학 교수들인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냐면 자편향한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편향적 역사 인식이 뭐가 문제냐? 에?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 인간이 정말 완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생각하느냐? 역사는 완전할 수 있다. 완전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 위대한 미국도 흑백 문제, 인종 문제 있죠. 해결 못해요 완전히. 근데 또 어떤 생각하느냐? 역사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다? 역사를 하면서 자꾸 청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를 자꾸만 청산하고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는 독재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업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청산 대상이니까. 일제시대는 어떤 질서? 이것도 식민지시대의 청산해야 되겠다. 목욕탕에 때 뺏기는 식으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뺏기지만 그 때를 잘 뺏겨야지 더 빡빡빡 민들이 뭐예요? 살갗이 날아가요. 목욕탕에 때 뺏기듯이 스마트하게 싹싹 뺏기는 것이 청산 작업인데 지금의 역사 기술을 하는 거 보면은 아예 살점을 툭툭 피가 나와버리죠. 살점을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나도록 뺏기는 것이 그게 청산입니까? 그 과거의 어른들 할아버지들 업적을 난도질을 해버리고 87년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이야말로 진정한 대통령이다. 그럼 그 전에 경제적 업적 해방에서 건국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 다음에 노무현, 전두환 대통령이 공사는 안 막은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거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5060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산업화에 마무리진 업적이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민주화의 물꼬를 틀어주고 업적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거는 87년 이전의 대통령은 드러내버려라. 그게 적폐청산으로 그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가다가 지금 완장차고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두동강 자유민 체제가 완전히 두동강 나라 그래 된 건데 미끄러진 이런 역사관을 주입을 하니까 역사 그런 교과서를 받고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자라면서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과거를 청산한다 하면서 난도질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공산당 청산하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누가 어느 세력이 청산 대상입니까? 한민족사에서. 북한 공산주의자인 청산 대상 아닙니까? 근데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만 청산하자고 난리 들고 칼질합니다. 그래서 비교사죄가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요. 정작 이런 베트남 참전의 전쟁사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쓰려면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월남전에 갔던 이야기 기술해보고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대동아 전쟁 때 전쟁터에 가가지고 위안부 문제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한 걸 보고 또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6.25를 참전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술을 했는가를 보라고. 그걸 보면은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자 문제를 이렇게 고등학생한테 기술하고 사상자가 많이 죽었다. 그렇게 하는 다른 나라의 역사가 서술이 있는가를 보면서 비교사죄가 안목을 키워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것이 건국 과정과 산업화의 그 선배들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고통을 몰라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에 4월 5일 식목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본 산을 보면 완전히 민둥산인데 뻘겋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그 4월 5일 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을 동원해가지고 10년 동안에 나무를 살림 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푸르게 만들고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어찌 됩니까? 태양광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째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지금 다 베놨어요. 그 나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달나라로 갔는지 어디 가서 팔아먹었는지 누구 땔감용으로 북으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시대를 올바르게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삐뚤어진 역사인식 속에서 삐뚤어진 세대들이 87세대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이나 뭐다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을 절대 선으로 해가지고 으쌰으쌰 이걸 정당화하고 그전 세력들은 독재자니 뭐니 해가지고 부정하고 청산하려는 이런 의식 속에서 자란 세력들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완장을 차고 권력을 잡고 하다가 전국에 나무를 다 베어놨어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이런 나라 이거 참 놓고 가려니까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역사 1948년부터 건국,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포스트 민주화 시대 이러한 것은 연속 성장해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삐뚤어진 역사 속에서 잘못 이해한 세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은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소술부터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교과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참전의 주체성을 볼 때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참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 참전을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그 소장일 때 참전을 미국에게 요구를 했어요. 내 헬프 있어. 각하 미국을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저 사람 그걸 일래. 근데 자존심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찌 됩니까?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존슨이 허리 하면서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전략가예요. 미국의 눈높이에 맞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월남전에 한국군을 요청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한국군은 어쨌습니까? 짱짱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구두를 빤빤하게 때를 벗기고 무기에 기름칠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짱짱한 군대로 해서 전투훈련 시키면서 정예병사들 태권도 시키고 군대를 훈련시키면서 시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태권도 잘하지요. 월남의 이 미군 군대들이 학력이 어찌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월남에 간 미군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장교들이라든가 월남에 간 그 병사들이 학력 수준이 뭐예요? 기본 대학 졸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한국군 전투 수행 능력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60년대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반공교육이 철저한 그런 세대인데 어림도 없지요. 지금처럼 해서 철저하게 반공주의에 맞서서 자유진영의 반공교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식이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참전은 그 월남에 참전했던 형님들 60, 70년대 그 군에서 있었던 그 장교들 그 장교들은 6.25 때 그 전투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투 경험이 충분하니까 얼마나 잘 싸웠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산업화의 역군이에요. 근데 우리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5.18이다 뭐다 4.3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돈을 만땅을 주고 앉아있는데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대우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산업화가 저절로 된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저절로 먹으려고 그래 나라가 저절로 굴러갑니까? 그러한
한국전쟁, 월남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국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국군이. 대한민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군이 만드는 나라예요. 국군이. 근데 그들에게 지금 홀대하는 거 보면 민주화운동자가 다가 아니에요. 어? 민주화운동이 있기 전에 나라를 했던,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 국군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국가안보라든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이익을 수호했다는 것이 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한국 현대사에서 베트남 참전은 이야말로 해외로 팽창하는 국력 신장의 터닝 포인트였다. 이게. 그때 65년도에 한편으로는 월남전 참전과 한편으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 두 가지 카드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핵심적인 주제였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 10위로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 군심을 질질 흘리면서 삼성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왜? 그 기반이 어디에서 마련됐습니까? 한미일 군사 경제 안보 협력체, 한미일 관계, 그 틀을 마련한 것이, 한미일 협력 관계를 마련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용단이고, 그것이 미국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대한민국이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한일 경제협력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 틀을 깨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한일 관계 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쉽게 안 될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이 60년대의 베트남 참전의 역사를 모르거나 빼딱하게 운동군들의 그 서적을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정통 역사학들이 가르치지 않고 빼딱하게 역사책을 보고, 일본은 청소해야지, 식민지 하는 저 원수 반일하고, 미국은 여기 미군이 우리나라가 식민지, 미군이 물러가야죠. 우리는 자주국가인데, 예?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자 하면서 또 반미 반일 이런 교양교육을 받으니까, 예? 저는 삐뚤어진 역사교육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 주사파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60년대, 70년대에 등장한 주사파들이 국민들은 민주화 세력인 줄 알고 뭣도 모르고 허허 하다가 권력을 주고 다 줬다가 나라 지금 꼴이 된 건데, 그 근본에는 역사 전쟁, 한반도를 자유민주 국가로 하느냐, 자유민주 통일을 하느냐, 한민족국을 공산화 통일로 하느냐는 남과 북의 자유진영과 북쪽의 공산지정 간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역사 전쟁에 어느 쪽이 헤게모니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등장을 우리는 포커스를 맞춘다 하는 점입니다. 이 베트남전 참전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있었죠. 근데 그거를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은 대학의 교과서와 대학원에 가서 심층적으로 가르쳐도 돼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누라가 일찍 죽고 재혼을 안 했는데 자신의 어떤 셀이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를 누가 뒀는데 그게 흑인 비서예요. 흑인 노예고 계속 옆에 같이 에스코트 하면서 비서로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나중에 토마스 제퍼슨이 죽고 난 뒤에 이 비서 흑인 노예가 비서 역할을 한 그 여자가 결국 애를 놓고, 그 애가 토마스 제퍼슨의 대통령의 애였다 하는 것이 나중에 뭡니까?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런 건 어디서 가르칩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는 이야기요. 중고등학교 때는 토마스 제퍼슨은 매우 위대한 대통령이다. 링컨이라든가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어도르 루즈벨트예요. 이 네 명이 대통령인데, 이 네 명의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가르칩니까? 최소한도 대학원, 대학교라든가 그레이드 스쿨,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은
대통령 사생활이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점이 있었구나.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초중고 레벨에 따라서 역사교육의 수준도 디벨롭하고 달라진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중주단방으로 그냥 고등학교 막 자라는 학생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막 성을 알아야 될 그런 나이인데 뭐 아버지 뭐 라이따이 하니 뭐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뭐 이제 성문제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이 어찌 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의 고등학교 사춘기 때의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게 그 교과서 역사 교육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책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야, 월남의 참전,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나라 지킨다고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배고픈 자식을 위해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돼요. 이 우리 대한민국 좋구나. 참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참 고생이 많았네. 나도 이 대한민국 더 위대한 나라로 지켜야 되겠네. 이런 인식이 들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한국의 그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교과서 서술 문제를 다뤘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긍정적인 면은 서술하지만은 부정적인 고엽제라든가 라이따이안 이런 문제를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역사 특히 산업화의 중심에 베트남 참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세대의 희생과 봉사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솔한 서술이 다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역사 서술을 위해서 저는 국민들과 함께 계속 연구하고 조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